네, 이번 강좌에서는 이 플립 러닝을 운영하실 때 팁이 되실 만한 몇 가지 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플립 러닝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립 러닝을 수업에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특성이나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맞춤형으로 교사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겠죠. 즉 교수 활동의 대상이자 또 학습의 주체가 되는 이 학생들의 특성을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분석의 내용과 과정들은 뭐 다양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그 뭐 성별이라든지 또 연령 뭐와 같은 어떤 그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속성을 포함해서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의 선행학습의 수준이라든지 유무 또 그 학습자들의 이제 다양한 어떤 어떤 학습의 채널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이제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중에서 플립 러닝에서 필요한 학습 분석 도구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정보 처리 감각 채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감을 활용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마다 이 주로 선호하는 감각 채널들이 이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누구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이 청각적인 정보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실제로 움직이고 뭔가를 이제 활동함을 통해서 체득적으로 정보를 더 빨리 캐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채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V, 시각형이냐 아니면 A, 청각형이냐 또는 K, 촉각형이냐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학습 특징들이 이 어떤 선호 감각 채널들의 특징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VAK의 구분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특징이나 또 그에 적합한 효과적인 교수법들이 분석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 시각형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어떤 정보를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이나 표로 제시된 것을 볼 때 잘 학습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 활용하고 또 좋아합니다. 뭐 당연히 이 시각적인 학생들의 그 특징은 시각 색상이나 시각적인 효과에 매우 민감하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시각형뿐만이 아니고 이제 청각형도 마찬가지로 그에 맞는 학습자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각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상세하게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히려 PPT에 어떤 교수자 얼굴이 나오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파워포인트의 배경보다는 상세하게 이렇게 읽어주는 요즘에 뭐 독서도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읽어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녹음된 학습 자료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체감각형 K형인 학생들은요, 뭔가 이렇게 좀 체감적인 걸 좋아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행동할 때 잘 학습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감각형인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분위기를 또 잘 만들고 또 뭐든지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또 이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형, 그다음에 청각형, 그다음에 체감각형인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만큼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실 것도 제가 추천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에서 그 학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청각형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역할극을 즐겨 하신다든지 특히나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많은 그런 수업의 유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액티비티가 너무나 강한 그런 교수법들을 많이 적용하시게 되면 우리 청각형인 학생들이 다소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시각형
시각형인 아이들을 이제 많이 주로 이제 대응을 하시게 될 때는 뭐 여러 가지의 제가 이제 상세하게 핵심 중심 언어, 핵심 중심의 어떤 메시지로 제가 좀 잘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V형 아이들에 그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그 수업 전략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음성의 변화, 그러니까 강의를 의외로 좋아합니다. 이 청각형 학생들이 좀 많다라는 것은 교수님들께서 이 수업 안에서 이 플랫러닝을 수행을 아무리 진행을 하실지라도 강의 요소를 좀 많이 비율을 좀 늘려서 진행하실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따라서 말해보기, 뭐 복창하도록 하는 것들, 뭐 등등, 뭐 서로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설명해주는 방법들을 취한다든지, 뭐 또 핵심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래나 뭐 가사를 입혀서 뭐 한번 해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즐겨서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수업의 전략들이 이제 도출을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K형 아이들은요. 이제 뭐 교수님들께서는 뭐 많이 활용하시기가 좀 한계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K형의 학생들의 유형 채널은 사실은 이게 좀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이런 K의 유형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만지고 또 이렇게 실제 체득할 수 있게끔 경험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수업의 모형으로 뭐 소품도 많이 활용하는 수업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역할극, 요즘은 또 교수님들 UCC 뭐 또는 그런 어떤 유튜브 창작, 뭐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과제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 통찰, 성찰을 그러니까 학습 통찰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을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시간을 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이러한 그런 그 활동들을 또 의외로 이 K형 아이들이 많이 즐겨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경험도 저도 해봤습니다. 네, 이 VAK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선호표상 체계 분석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과 함께 그 진단 도구를 첨부해 드리겠으니까 그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문항으로 누구나 자신의 선호 감각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플립 러닝 첫 학기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진단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의 VAK 비율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개인에게도 적용하고요. 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학습 자료원 구성 전략이라고 해서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전학습, 즉 이제 프리클래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클래스에서 VAK의 그 비율을 좀 저는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V형 학생들이 좀 많다면 이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글씨는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미지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A 채널을 가진 학생들이 좀 많다면 이미지는 좀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또 읽고 쓰게 하는 자료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형들의 학생이 좀 비율이 많다. 그러면 이 사전학습 영상은 정말 굵고 짧게 아주 임팩트 있게 만들고요. 실제 인클래스 안에서의 협동학습이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체험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매체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전략을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VAK를 인클래스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인클래스에서 팀 활동을 할 때 이 VAK의 그 성향의 결과들을요, 이렇게 모둠을 편성할 때 주로 저는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교수님들 협동학습할 때 학생들 그 모둠을 형성하는 데서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학생들끼리 알아서 조를 짜와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좀 빨리 끌어내야 되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는 이 VAK 채널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의 학생들을 좀 모아서 그 팀을 구성하는 편이 훨씬 더 결과물을 끌어내기에 유용하다라는 결과가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반면에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모아야 될 때는 이 VAK 이 채널을 가진 학생들을 이렇게 좀 고루고루 이렇게 좀 섞어서 모둠을 형성하는 것이 또 좋은 결과물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는요. 사전학습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의 이 VAK를 제가 활용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우리 학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사전학습, 제가 플립러닝을 운영하면서 사전학습을 제공을 하고요. 프리클래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좀 각자의 유형, 성격대로, 성향대로 뭐 정말로 다양하게 뭐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각자가 편안한 스타일로 자료를 좀 만들어 봐라라고 이제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한 학생이 이러한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V 채널이 굉장히 높은 아이였는데요. 제가 프리클래스에서 제공했던 내용은 객관주의 관점과 구성주의 관점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챕터였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극명하게 교수자 중심과 학습자 중심의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관점을 대립해서 잘 설명을 해내는 그런 그림, 이미지로 구성을 해온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놀랬고 또 이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도 이제 V가 좀 높았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요. 이 친구도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시켜서 비교해서 그림을 잘 표현해 왔고 또 설명을 잘 해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A와 V가 같이 높은 학생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구성을 좀 해왔고요. 여기서 이제 V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좀 더 드러나게끔 자료를 구성을 해왔다면 A와 V가 같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은 이 A의 성향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절차적이고 구체화된 내용을 잘 기술을 하고 또 설명을 해내는 이러한 또 학습의 채널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V가 되고 싶어하는 A형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잘 그렸는데 이거는 옆에 짝꿍이 V가 높은 친구가 대신 그려줬다고 하고요. 자기는 그 옆에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V와 A가 비슷하게 높았던 친구의 결과물이고요. 네, 이 친구는 V와 K가 굉장히 높았던 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약간 입체적으로 팝업북처럼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잘 워드를 쳐서 프린트로 붙여서 왔고요. 또 이제 이런 팝업북의 형태로 이 K형의 그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결과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과제를 수행해 오는 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괄적으로 뭐 빽빽이를 해 오라든지 뭐 레포트를 뭐 워드를 쳐서 해 오라든지 했을 때는 이러한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K가 좀 높았던 친구였고요. 같은 결과물이고. 자, 반면에 이제 A, 청각형의 채널이 높았던 친구들은요. 상대적으로 어떤 비주얼보다는 그런 그 과정, 절차, 내용 중심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자료들을 정리해 오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학생들에게는요. 개별적으로 저는 조금 더 학습에 관련된 노하우를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코칭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 코넬식 노트 정리 원칙에 대해서도 좀 알려줬고요. 또 기초 자연과학 계열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모눔 노트 필기법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정보를 좀 알려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또 호감을 갖고 또 그것을 잘 반영해서 과제물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예. 자, 이 학생들은 K가 높은 학생들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재미난 결과물들을 끌어냈는데요. 일단 제가 과제를 제시했을 때 친구가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실제 제작을 해서 집에서
다 입고 버리기 직전에 하얀 티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재미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에 선한데 이 친구들 지금 아마 훌륭한 아마 인재로 사회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그런 유형들 채널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창의성을 좀 더 우리가 관찰해보고 또 한번 끌어내보는 그런 현명한 교수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친구는요, V와 K가 굉장히 높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공교롭게도 제 수업에서는 거의 A 플러스를 맞았는데 자신의 전공에 있어서는 학사 경고를 맞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그 전공 자체가 굉장히 그 A형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유형의 수업의 형식들이 좀 많았던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신에게 그 고유의 그 특화된 어떤 학습 유형을 이렇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수업에 참여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V와 K의 채널을 활용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이렇게 과제물로 제시를 하게 했을 때 굉장히 학생이 능동적으로 먼저 즐기면서 이렇게 제 수업을 잘 완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 학생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유형에 따라서 과제를 달리 제시한다든지 또 그 학생들이 잘 쓰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 이렇게 끌어내서 수업에 반영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교사학습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그런 성찰을 얻었습니다.